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 수술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네. 네, 여기 잠깐 앉아볼까요? 지금 코는 어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콧대랑 코끝이 둘 다 좀 낮은 것 같고 네. 좀 복코도 있고 네. 콧구멍도 줄이고 싶고 네. 표정 짓거나 말하거나 웃을 때 이렇게 벌렁벌렁거리는 느낌이 싫어요. 그런 거가 좀 있어서 코 좀 볼게요. 가진 코가 높이에 비해서 정면 봤을 때 좀 벌렁거리는 게 좀 있고 코 자체 피부나 전체적인 늘어남은 좋아서 원하는 모양은 잘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네. 어떤 느낌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마 라인 맞춰가지고 네. 자연스럽지만 화려한 거? 자연스럽지만 화려한 거? 네. 코끝이 얄쌍하고. 좀 원하는 사진 같은 거 있어요? 네. 얘처럼 이 사람처럼. 강대리님? 네. 너무 화려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적당히 높이도 있으면서 직방 버전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게 좀 올망졸망하고 그리고 싶은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네. 높이 욕심은 좀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높이는 너무 높게 하긴 싫고 코끝은 근데 높았으면 좋겠어요. 좀 있고. 네.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해도 괜찮거든요? 네. 일단 그림 그려볼 테니까 네. 느낌 한번 보세요. 네. 이 정도 느낌 어때요? 콧대 살짝만 더 높고. 콧대 살짝만 더 높였을 네. 때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수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콧대는 지금 필러 맞은 지 좀 됐다, 그죠? 네. 언제 맞았어요? 한 1년 전쯤. 필러는 수술 당일날 녹일 수도 네. 있고 아니면은 시간이 좀 괜찮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와서 주사로 녹이는 거. 필러 일단 녹여주고 콧대는 이렇게 콧대 부분 실리콘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코끝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코 가운데 있는 벽이에요. 네. 거기 비중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지대 할 부분 빼고 뒷부분 이렇게 채취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떼가지고 지지대로 다시 이렇게 써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요 위치는 밑에서 봤을 때 여기고 옆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코끝 만들 위치 여기가 되겠다, 그죠? 네. 지지대는 비중격으로만 일단 시도를 해보고 모자라거나 약할 경우에는 기증 능력물도 같이 이렇게 써줘서 좀 최대한 덜 쳐지게 네. 이렇게 해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고 이제 코끝 같은 경우는 비중격을 아까 지지대로 쓴 부분이 있고 남으면 비중격을 이렇게 쌓아주고요. 그 위치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비중격을 지지대에 다 썼어요. 그러면 기형물을 조금 더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 위치가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실리콘 아래나 이런 데 라인 맞추기에 연골 넣어주고 하면은 수술은 완성이고 이건 좀 디테일이긴 한데 여기서 봤을 때 약간 인나와 보이는 모양 자체가 코가 나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약간 비순각을 살짝 만들어주는 게 살짝 예쁘긴 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너무 들어간 비순각은 아닌데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여성스러워 보일 거예요. 네. 지금 봤을 때 피부가 엄청 두꺼우신 편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얄쌍한 느낌을 잘 내려면은 복코 교정을 좀 해줄 겁니다. 네. 복코 교정은 크게 여기 보시면 피부가 두꺼운 복코가 있고요. 연골이 이렇게 크고 벌어져 가지고 생기는 복코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필요한 지방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연골 묶기를 해가지고 약간 좀 얄쌍하게 줄 수 있게 쉽게 말해 이렇게 벌어진 연골을 이렇게 좀 모아주는 그런 시술도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면에서 봤을 때 콧볼이 많이 벌렁거린다 보였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 하면 제 코 보면 코가 이렇게 낮아지면 볼렁코가 생기죠. 네. 이 코를 보면 누가 봐도 콧볼 축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코를 이렇게 빼잖아요, 그죠? 그럼 콧볼이 따라오면서 얄쌍해지죠. 네. 그죠? 그 상태에서 콧볼 축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술장에서 결정할 건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첫 수술이라서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수술 시간은 제가 칼 들어가고 나오는 데까지 길어도 1시간 반, 빠르면 1시간 안에 끝나요. 내 자랑 같은데 제가 손이 좀 빠릅니다. 네. 그렇다고 대충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네. 네. 이제 환자분이 이제 병원 오셔가지고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마취하고 소독하고 포 덮고 그 전까지가 내가 들어가기 전이고, 수술 끝나고도 드레싱하고 환자분 깨고 옷 갈아입고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앞뒤로 1시간씩이나 1시간 반씩은 좀 더 붙여주셔야 돼요. 코 안에 솜은 며칠? 손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첫 수술인 경우는 하루 만에 빼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네. 근데 이제 수술 따라서 간혹 가다가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3일까지도 하는데 거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이 하루 만에 뺀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마취는 어떤 거 없어요? 마취는 저희는 LMA 마취라고 네. 이제 포포를 많이 안 쓰고 가스로 하는 마취를 하는데, 거의 이제 수면 마취랑 전신 마취 사이에 있는 마취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깰 위험 전혀 없고 마취 사고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네. 혹시 그 병원 안에 CCTV 있나요? 제가 네, 볼 수 저희 병원 있어요? 수술방에 네. 다 CCTV 있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저희 네네. 병원 같은 경우는 섀도우 수술이나 이런 거를 절대 근절하고 일단 할 의사도 없고 저도 맡기고 싶은 의사도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일단 환자분들이 그런 데 있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네네. 혹시 네.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치료는 몇 번 정도 와야 돼요? 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술을 했어요, 그죠? 네. 수술을 하면 그 다음날 손 빼러 온다 그랬다, 그죠? 네. 손 빼러 오고 그 다음에 7일차에 여기 코에 보면은 부목을 해놔요, 저희가. 네. 부목을 떼고 그 다음에 거실밥을 뽑아요. 그 다음에 14일차에 다 뽑아요. 그래서 1일차에 오고 7일차에 오고 14일차 이렇게 총 3번 오신다고 해요. 그 중간중간이라도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병원 오셔도 저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운동 같은 거는 언제쯤 할 수 있어요? 운동 같은 경우는 뭐 헬스 같은 거 하세요? 어떤 운동 하세요? 필라테스요. 필라테스? 네. 필라테스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이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과격한 운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했기 때문에 피가 날 수 있는 경향 자체가 그냥 피부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네. 너무 과격하게 운동해가지고 혈압을 올리는 수술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초반에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자체보다도 운동하다가 헬스 같은 거 하다가 떨어뜨려서 코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게 많이 네. 되거든요. 3개월까지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어디 이렇게 눌리거나 찍히거나 그런 힘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필라테스나 그런 간단한 산책 같은 경우는 하셔도 상관없어요. 술, 담배는 언제부터? 담배도 태우세요? 담배는 안 하고 술은 해요. 네. 술을 같은 경우도 드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술 먹다가 또 넘어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다칠 수 있잖아요. 그거 좀 조심 좀 해주고, 담배 같은 경우도 끊으라고 해도 다 못 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실밥 뽑을 때까지 있죠? 14일차 때까지는 조금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궁금한 거, 염증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증이요? 염증 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도 잘 못 자요. 제 환자가 염증 나면. 네. 염증 나는 이유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기증늑연골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콧대에 쓰는 실리콘 때문에 생겨요. 네. 어쩔 수 없는 이건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이물질을 넣는 거니까 언제 염증 가능성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붉은기가 있거나 붓기가 생긴다 싶을 때는 꼭 바로 병원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같이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 자체는 일단 초반에 염증기가 있을 때는 그래서 초반에 항생제 치료를 좀 빡세게 해요. 염증기를 좀 가라앉히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그래도 안 잡히는 경우는 세척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염증기가 좀 안 가라앉는 싶으면 그때는 이제 실리콘을 제거해야 되는데 거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이 걸러져요. 항생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술할 때 엄청 깨끗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를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혹여라도 낮은 확률로 염증이 생기더라도 제가 치료 잘 해드릴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네. 그리고 솔직히 이거 제 자랑 같은데 제가 그렇게 염증 많이 생기는 의사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코 수술한 친구가 네. 구축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그 구축도 똑같이 이 실리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제 처음에 염증 같은 경우는 실리콘 때문에 이제 염증 반응이 좀 과해져가지고 고름이 나온다거나 그런 거고, 이 구축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실리콘이랑 내 몸이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실리콘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살을 이렇게 당겨요. 주변에 근육이라든지 조직 같은 거를 당겨서 이렇게 코가 딸려 올라가는 증상인데, 그거 같은 경우도 보통 염증이 산행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초반에 염증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혹시 몇 년 뒤에라도 생길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완전 제로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것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실리콘이 가진 어떤 단점이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염증이나 구축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아마 커졌으면은 강남바닥에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축 안 생기게 잘 조심할 거고, 구축 생겨도 다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진 찍어 가도 되고요. 네. 제가 보고 요거는 제가 수술장에도 가져갈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 굉장히 디자인을 신중하게 하는 입장이라서 궁금하신 거 더 없어요? 네. 네,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